갑자기 다른 직원이 부인하게 들어와서 다급하게 뭐 소떡소떡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나갔다고 지금 방금 다른 분들이 사가셨다. 그리고 막 조급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 안에서 네. 잠깐 찰나에. 네. 근데 그 아파트라는 네네네. 아파트라는 그 단어에 너무 현혹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한데? 네. 차라리 컨설팅 안 받고 그냥 제가 샀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때가 2019년도 한 6월 달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시기적으로는 이제 너무 괜찮은 시기였는데 네. 제가 그때 상황이 원래 제가 이제 투룸 빌라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네. 1억 4천 정도? 네,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살면서 2년 동안 한 6천만 원 정도를 더 모아서 이제 2억 정도가 현금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강남에서 광화문 네.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네. 집도 이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즈음에 이제 그 전설의 명작 그 부일남님의 전세 살지 마라. 그게 이 집도. 네. 네. 그 영상을 이제 하나 봤더니 네네. 너무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전세금 계속 열심히 모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좋은 전세로 이사를 하면서 네네. 나름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했었고 그걸 하나 보니까 이제 비슷한 영상들이 막 엄청 떠서 그죠. 좀 세뇌를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은 이제 그냥 한 2억 정도 되는 전세로 갔을 텐데 좀 바꿔봐야겠다 네. 싶은데 바로 또 월세로 가기에는 뭐가 공부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싼 전세를 이제 찾아서 4천만 원짜리 전세를 찾아서 네. 종로에서 거기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게 뭐 그 4평짜리 그거예요? 네 맞아요. 저 유튜브 이제 떡상을 네. 가져다 준 이제 그 거긴데 네, 거기 살면서 이제 집을 좀 사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한 3월 달 정도 이사를 2월 달 정도 했었고 네. 3월 달 정도에 갑자기 이제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네, 간택을 받아서 떡상을 하면서 또 이제 따로 또 투잡을 또 했었어요. 그래픽 네. 관련된 외주 작업 같은 거를.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회사가 하필 또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외주 작업을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동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이제 제가 받아서 이제 나눠서 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한 1,500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체불을 또 당했어요. 아, 임금 체불을요? 예, 그 외주 비용을. 아, 네네. 외주 비용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아. 집은 작은데 이제 대로변이어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정신적으로 막 몰려오는데 유튜브도 좀 막 잘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부담감도 갑자기 막 생기고 어제까지 그냥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한 6월 경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래도 집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아보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가를 좀 찾아가 보자 싶어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됐던 거죠. 이 전문가는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유럽 경제 TV 같은 데 나오는 네. 되게 오랫동안 나오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제 막 되게 막 10년 넘게 그런 데 계속 나오시고 막 하시니까 그래도 뭐 믿을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던 거죠. 네. TV에서 보고. 네, TV에서 보고. 그 정도 돈에서 그냥 이제 뭐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을 이제 받았을 때 뭐 한 4억이나 5억 정도 되는 것까지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정말 실거주만 생각해서 회사까지 다닐 수 있는 좀 가까운 거리에 그런 걸 몇 개 이제 추려서 갔었죠. 물어보려고. 2019년에. 네. 갔는데 이제 거기 단지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기 단지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막 하는 거 다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맞겠지. 이제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하나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 있는데 하면서 물건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을 먼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지역? 네, 지역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디가 이제 좋을지. 제 회사가 이제 광화문이니까. 공덕역이라는 곳이 있다. 오, 좋은데? 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네, 공덕역을 알고 있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지도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큰 TV 같은 게 있어요, 들어가면. 그걸 보면서 이제 공덕역이 있는데 광화문역이고 공덕역이니까 되게 출퇴근도 쉽게 할 수 있고. 여의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뭐 수요가 많이 있고 공덕역에도 회사가 많고
그래서 이걸로 좀 뿔리셨겠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용산도 개발이 된다. 네네. 여기 개발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수요가 그죠,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지역이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소형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나홀로로? 있는데, 네. 아. 거기를 추천을 해주시면서 네네. 한번 보러 가자.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다. 네. 해서 이제 같이 보러 갔었죠. 거기 부동산 이제 컨설팅 회사 직원분이랑. 네. 네. 그럼 그거는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네. 계약을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1%를 내야 된다. 계약 금액의 1%. 아, 그 부동산 금액의. 아, 총액의 네, 총액의 1%. 총액의 1%. 네네네. 와, 5억짜리 사면은 5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쵸. 아. 네. 그거는 이제 다 가계약금 걸고 하니까 이제 네.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그냥 아예 없었어요. 그냥 뭐 아, 어떻게 해야 여쭤보지 되는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그날 가서 그날 산 거예요? 가계약금을 처음에 한 100만 원인가 넣고 그러니까. 주말 정도 동안 고민을 했었죠. 가계약금은 왜 덥석 넣었어요? 아, 그게 네. 거길 이제 처음에 거기 회사에 가서 컨설팅을 받는데 네. 고층에 물건이 이제 한 하나인가 두 개인가가 있고 네네. 조금 중층에 이제 한 두 개인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제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서 네. 좀 높은 층이 좋다. 그래가지고 높은 층을 해야겠다 해서 높은 네. 층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고 뭐 몇 평인지 얘기하고 뭐 향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다른 직원이 불이 나게 들어와서 다급하게 뭐 소떡소떡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나갔다고 지금 방금 어. 다른 분들이 사가셨다. 그리고 막 조급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 안에서 네. 잠깐 찰나에.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중층이라도 보러 가시겠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다 나가고 이러는 거면은 뭐 좋은 데인가 보다 해서 보러 갔던 거죠. 그리고 갔더니 그 사무실 안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이렇게 좀 중년의 이제 여성분들이 어. 많이 계시고 막 이렇게 뭔가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좋은 데인가 보다 해가지고 일단 한번 보러 갔던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올랐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19년에 샀으면. 그래서 네. 거의 뭐 오르긴 올랐는데 네. 네. 거의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조금은 오르긴 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네. 물론 제 선택이고 제가 다 감수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골라서 가져갔던 아파트들도 다 한 2, 3억씩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거보다도 덜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네. 거의 한 얼마 정도였지? 한 5, 6천 정도? 그 정도는 올랐는데 그거는 사실 뭐 거의 다른 데 비하면 올랐다고 하기 좀 애매한 그런 거여서 어머. 네.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제가 정서적으로 네. 너무 피폐해져 있고 불안하고 그래서 빨리 뭐라도. 그 뭔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 고민을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걸 계약을 하고 네.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져가지고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도 없고. 네. 주거 형태 분류가 이제 6층 이상 되면 다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파트라는 아파트라는 그 단어에 너무 현혹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한데? 네. 물론 제 선택이고 제가 감수해야 될 거지만 아직도 가끔 유튜브에 뜨면 네. 피가 거꾸로 쏟아. 아니 이거는 너무 심했다. 네.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 당시 더 웃겼던 게 네. 요거 하나 해두고 네. 그럼 이제 전세를 그때 끼고 샀었어요. 네, 현금이 또 네.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남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영등포 쪽에 네. 빌라를 하나 올리고 있다. 그거를 하나 더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상승이 됐을 때 저 수익이 더 좋으니까 와. 그것도 보러 갈래? 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건 저는 뭐 생각은 없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솔로였었고 거의 솔로가 한 6, 7년 됐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야겠다. 회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2억 갭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이걸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2019년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도 불인이지만 네네. 그 당시 정말 초보의 눈으로 봤었던 그런 다른 그냥 일반 아파트들 보통 네. 세대 수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샀어. 아니 30평대. 그냥 길 건너 있는 거 샀었어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요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이제 가까우니까 네. 뭐 좀 있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올랐죠. 네, 그냥 차라리
컨설팅 안 받고 그냥 제가 샀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선택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지 마시고 네. 다른 저도 이제 들었을 때 되게 오해했거든요. 그 거기 이제 뭐 쌍용 황금 아파트나 이런 거 네. 소단 여기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저런 것도 안 돼. 저 정도 이런 것도 수준도 안 이제 되고. 나홀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이런 아주 소단지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네네네. 지금 소개를 받은 건 뭐냐면 그냥 오피스텔인데 이름이 아파트인 거. 그렇죠. 그래서 아래층은 오피스텔로 아예 분류가 돼 있고 네. 위층은 이제 아파트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네. 그냥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냐 팔아먹기 좋으려고 이름을 이렇게 포장해서 그걸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이제 계약을 하러 왔을 때 봤더니 그 이제 건축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건물 올리신 분들이 세 분이 오셔서 네. 이제 중간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네. 그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 이런 거 올려내 좀 팔아달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아마 뭐 돈을 좀 받으셨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받죠. 네, 양쪽에서 받고 네. 중간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을 받은 거죠. 아니요, 처음은 아니었고 그냥 어. 받은 거를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전세 세입자가 네네, 네. 그걸 전세에 끼고 산 거죠. 아,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네, 전세 세입자. 그 전 집주인은 보셨어요? 그 건축주가 이제 집주인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는 네. 사실 좀 말하기 너무 조심스럽기도 해서 말을 많이는 못했는데 주변에는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좀 아차 싶어서 네. 많이 얘기를 좀 해줬죠. 이런 일이 있었고 혹시라도 너무 불안정한 심리 상태일 때 조급하게 결정을 하지 마라. 근데 저거 어쨌거나 지금 파셨죠? 네, 팔았어요. 이제는 좀 말을 할 수 있는 게 네.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거기 잔금을 쳐야 돼서 그 집을 이제 팔았어야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올리면 또 뭔가 선입견이 또 생길 수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근데 그마저도 어쨌든 저는 이제 좀 급하게 팔았어야 돼서 네. 되게 확 낮춰서 팔았어요. 한 몇천 낮춰가지고 얼마 안 올랐는데 거기서 네. 낮추니까 사실상 거의 산돈에 판 거죠. 그쵸. 그 한돈에 네. 한 거죠. 세금 뭐 이런 거 치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좋고 그쵸. 돈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면 그냥 그렇죠.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네. 영상으로 많이 만들었던 게 10년 동안 뭐 한 2억 모았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네네. 뭐 제가 뭐 엄청 그거를 뭐 대단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았다. 네. 이런 류의 영상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한순간에 뭔가 잘못된 선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제 스스로. 그렇죠. 공부가 안 되어 있고 네. 조급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전에 제 그냥 10년이 뭔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막 진짜 막 아파가면서 한 건데 네. 투잡 뛰고 한 건데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와. 근데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초보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보통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빌라는 안 오르고 아파트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파트니까 뭐 오르나 보다. 이거 그냥 큰 빌라예요. 그죠. 이건. 그냥 진짜 빌라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빌라인데 층이 많은 거지. 네, 그렇죠. 와. 고층의 빌라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 이번에는 세를 끼고 사신 거예요? 이번에도 전세를 끼고 샀죠. 그럼 기존의 집은 거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어쨌거나 이게 고층 빌라라고 했지만 네. 여기 살고 계셨었잖아요. 살고 있다가 이제 네. 팔고 월세를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 근처로 네, 이사를 네. 갔던 거고. 네. 다행히 이제 회사 근처가 좀 싸잖아요. 그 동네 월세가. 상대적으로. 거기가 싼 곳도 있는데 네. 지금 90이거든요. 월세.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비쌌어요. 그 동네가 이제 빌라가 되게 많고 네.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서 네. 많이 돌아봤는데 원래는 뭐 한 40에서 뭐 비싸봤자 80 사이면은 구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많이 있긴 있는데 네네. 뭔가 좀 상태들이 너무 안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네. 집에 있는데 막 뭐 남향인데 남쪽으로 건물이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너무 이제 바닥 진짜 네네. 너무 막 낡고 그러니까 저희 다른 것보다도 이제 채광이 조금 돼야지 이제 집에 있는 그냥 일할 때도 우울한데 네. 햇빛 안 들어오면서 일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아내가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데 네.
그런 집들은 조금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알아보고 하다가 그냥 1.5룸? 지금 원래 살던 데는 작지만 그래도 투룸이었는데 네네. 살던 데보다도 평수도 좀 작아지고 방도 이제 하나 없어지고 그런 곳으로 이제 일단은 좀 급하게 갔죠. 보증금 얼마예요? 여기? 보증금 1,000만 원이요. 1000에 90으로. 네. 원래는 그 샀던 그 집에서 네. 혼자 살 생각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혼 살림을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냥 한 3-4년 정도 살면서 돈 이제 더 모을 테니까 모으면 그때 돼서 이제 뭐 대출을 받든 전세를 끼든 그때 가서 사자 그냥 천천히 가자 했는데 네. 너무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걸 현금화해서 모은 돈이랑 합쳐서 살 수 있는 집이 3-4년 뒤에는 또 절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그 집에 있으면 네, 그렇죠. 그 집 지금 이 집 이 오피스텔 같은데 이름이 아파트라고 붙은 이거를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네.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남들 오를 때 비슷하게는 가야 돈을 더 모아서 뭐 갈아타기를 할 텐데 그냥 이거는 자산으로서는 가치가 많이 없겠구나. 네네. 이런 확신은 한 2년간의 다른 아파트들과 이게 상승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제 몸으로 깨우쳐서 그냥 뭐 이미 너무 올랐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뭐 더 막 많이 오를 것을 막 쥐잡듯이 잡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남들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그런 평범한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놔야지 4년 뒤에는 절대 못 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니랑 얘기를 해서 네. 결정을 했죠. 저런 거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네. 약간 원망스럽긴 했어요. 물론 제 잘못이긴 한데 그냥 그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자기 이름 걸고 뭐 그런 회사도 하는데 네. 최소한의 예를 들면 자기 조카가 왔을 때 과연 그런 물건을 추천을 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죠. 뭔가 그 전문가로서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계속 뭔가 이게 망가지고 조급해지고 네. 그래서 저 처음에 그거 집 샀다고 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세히는 안 올렸지만 네.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했더니 제 채널이 이제 초창기 때 막 이제 짠돌이 이런 컨셉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네. 절약하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채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그분들이 네네. 그걸 보시더니 막 메일 보내시면서 강가님 어디 사신 거냐고 도대체 네. 막 그러면서 단지 좀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자기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지 왜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많이 연락들을 주셨었죠. 네.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주셨던 그럼 이번에 살 때는 조금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주변 지인분 중에서 이제 부동산 쪽 좀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네. 아마 이번에도 그분 아니었으면 최종 결정까지는 못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푸시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나마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사실 리스크가 되게 크죠. 지금 워낙 고점이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잘해봐야 본전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다행히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하게끔 좀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집이 네. 정말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이게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첫 선택을 지금 전 재산을 넣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있던 거 다 팔고 1000에 90 빼고는 네 그렇죠. 다 넣은 거잖아요. 다 때려 넣은 거죠. 신용대출까지 신용까지? 네, 풀로 와이프랑 둘 다 풀로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영끌이네. 네 진짜 영끌이죠. 영끌. 한 이자가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얼마 나가요? 지금 얼마였더라? 한 4%? 4.2%? 이 정도 되거든요. 신용대출 4% 넘어요 네, 지금? 지금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양쪽에서 하면은 지금 둘이서 거의 한 네. 9천 정도 받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저희는 대출을 그렇게 막 받아서 뭘 해보았던 사람들이 둘 다 아니다 보니까 월에 한 이게 30만 원은 네, 나가는 매달 그렇게 따박따박 나가는 거 플러스 이제 막 월세까지 나가니까 네. 와 그래서 저희 둘이 나름 아껴 쓴다고 아껴 쓰는데도 여기서 나중에 애기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네. 만약 애기 그러니까 생겨서 뭐 외벌이 되고 만약 이래 버리면 진짜 답이 없겠더라고요. 월세 90에 네. 지금 이거 이자가 30.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둘이 한 합치면. 120 정도.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아무래도
과거처럼 그 용인이 한번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다른 레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그때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제 용인도 2019년에도 봤었어요. 아 진짜요? 예, 봤는데 와 거기는 더 올랐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급등했죠. 거기. 그러니까 제가 봤던 단지들을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본 거니까 네. 그럼 갑자기 또 그 부동산 전문가 얼굴이 아른거리고 네. 한번 찾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아, 너무 고점이었으니까 네.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한 2, 3년 후에 이제 나가거든요. 그때 전세금을 뭔가 빼줘야 되지 않을 만큼 네. 정도까지면은 되겠다 싶었어요. 예, 아니면 저희가 빼주더라도 저희가 모은 돈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사실 좀 이제 뭐 막 더 떨어진다는 얘기들 막 계속 나오고 네, 막 네. 완전 고점이다 하고 실제로 제가 샀던 단지들이 막 1억씩 낮은 금액에 계약이 되고 막 네. 이런 거를 보니까 조금 사실 불안하기는 한데 네. 아 뭔가 너무 막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네. 더 막 못 사겠다 싶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와이프랑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냥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은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키우면서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이사 안 가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뭔가 주변 환경과 뭐 학군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곳을 고르자 네. 했는데 저희 가진 돈으로는 이제 서울에서는 일단 답이 거의 없어서 제 출퇴근을 그러니까 뭘 포기를 할지 막 올려봤는데 제 출퇴근을 좀 포기를 하자 네. 해가지고 이제 저만 출퇴근을 포기하면은 이제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인에서 광화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약하기 전에 네. 고민하는 동안에 이제 몇 번 퇴근하고 가봤어요. 아 그냥- 여기서 아니 광화문에서 용인 진짜 먼데. 네. 퇴근하고 이제 한번 내가 만약에 이제 거기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네. 될까. 그래가지고 원래는 막 다 거의 결정했다가도 네. 한번 갔다 와 본 다음에 아내랑 같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네 제 출퇴근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다행인 거는 이분 좀 싸게 들어있어요 전세를? 네 그거 시세보다? 네 그거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되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계셔서 네네. 만약에 오르더라도 네,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빠지더라도 그거 아래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일단 열심히 돈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또. 이게 불안감이 계속 그렇죠. 있겠네요. 이게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어. 계속 뭔가 이게 아, 망가지고 조급해지고 네. 그래서 저 처음에 그거 집 샀다고 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자세히는 안 올렸지만 네.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했더니 음. 제 채널이 이제 초창기 때 막 이제 짠돌이 이런 컨셉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네. 절약하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채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그분들이 네네. 그걸 보시더니 막 메일 보내시면서 뭐라고요? 강가님 어디 사신 거냐고 도대체 네. 막 그러면서 단지 좀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아니 자기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지 왜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많이 연락들을 주셨었죠. 네.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주셨던 그럼 것 이번에 살 때는 조금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주변 지인분 중에서 이제 부동산 쪽 좀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네. 아마 이번에도 그분 아니었으면 최종 결정까지는 못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푸시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나마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사실 리스크가 되게 크죠. 지금 워낙 고점이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잘해봐야 본전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다행히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하게끔 좀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냥 들어가 살아라.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 지금 목표는 네. 그냥 몇 년 열심히 이제 더 모아서 대출 좀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게 목표인데 네. 그 타이밍을 언제로 들어가야 될지가 고민이긴 해요. 제가 어제 들어가면 1시간 반 하루에 3시간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막상 또 사고 나니까 처음에는 내 출퇴근 포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현실이 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여기 싶어가지고. 공덕에서 광화문 정도까지 종로까지 그 정도만 옮겼어도 이렇게 마음 편한데 그렇죠. 그 이거를 몇십 배를 멀어져 버려가지고 몇십 배를 진짜 네. 거의 여행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정말 저는 계속 원래
사회생활 하면서도 네. 계속 회사 근처에 살았어요.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살았었고 네. 그 사평원룸 살 때는 도보 7분 거리였거든요. 회사까지. 네. 그런 거에 이제 너무 몸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최대한 줄이고 뭐라도 그 남는 시간에 돈벌이 되는 걸 좀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살아왔는데 네네. 그거를 힘든 거를 떠나서 그 시간을 내가 안 아까워하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부는 따로 하신 건 아니네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도 이제 뭐 책도 조금씩 보고 네.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렇게 뭐 돈 주고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런 거는 뭐 그냥 한 뭐 4-5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네. 그 처음에 이 집을 사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들으러 갔었죠. 오프라인 강의를. 그래요? 한 그때 50 정도였나? 네, 그 정도 하잖아요. 보통 부동산 강의들이. 여기도 나오셨는데 아기곰님. 아기곰님 강의 들으셨구나. 그 퇴근하고 네. 서초였었나? 네. 그 북극성 그쪽 아마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쪽 가서 좀 들었었는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냥 일단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좋은 부동산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 동의는 하는데 네. 그리고 대략 이제 알겠는데 막상 선택을 할 순간이 오니까 네.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뭐가 최고의 선택인지를 그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게 너무 어렵고 그냥 제가 돈이 이런 남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전세금에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나도 투자 같은 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책 같은 거 좀 보고 그러고 있는데 막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3천만 원 이제 부동산 투자 뭐 지방 위주로 이제 알려주는 뭐 그런 거 좀씩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남으셨나 봐요. 한 3, 4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네. 이제 그 돈을 내비두고 네. 이제 또 한 1년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뭐 연말쯤에 어떻게 또 투자를 좀 해봐야 되나 공부를 그동안에 좀 해서 네. 한 지역 정도 좀 골라가지고 뭐 그렇게 해봐야 되나. 그럼 지금까지 아예 안 하신 거예요? 투자를? 지금은 없었죠. 부동산은 없었죠. 네. 실거주하려고만 계속 했었고.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해야 될지, 네. 뭐 주식 같은 걸 해야 될지, 그러니까 선택권이 저한테 있는 건데 뭐가 최선인지를 이제 모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또 원래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했는데 네. 뭐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유튜브를 또 하다 보니까 유튜브 편집하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많이 들죠. 진짜 많이 들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두저도 이제 다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네. 업무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막 보이고 네. 유튜브도 계속 잘 하려면은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막 보이고 하는데 네. 뭐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주식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스마트 스토어도 뭔가 좀 해봐야 될 거고 막 네. 이런 게 너무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것저것 해봐야겠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그거를 이두저도 안 돼서 이제는 네. 커넥팅을 해야 돼요. 지금 부동산 네. 그 다음에 스토어 네. 스토어 지금 하시잖아요. 유튜브 하시죠. 네. 그 직장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하나를 하면 다른 것도 해결되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스터디 하는 것이 유튜브 준비가 되고 거기서 알게 된 것이나 제가 경험하면서 모르게 된 거를 오시는 분한테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스토어를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업무 하나가 다른 데 영향을 주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저는 지금은 이거를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되시니까 그렇죠. 너무 다 독립적이고 네. 또 요즘 가끔 또 배달 알바 같은 것도 하는데 배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진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거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막 지루하고 힘들어도 잘 버티고 어쨌든 꾸역꾸역 하긴 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맨날 피곤하고 어쨌든 생각을 잘 해야지 뭔가 다음 스텝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머리가 가끔씩 멈추는 느낌이 막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스토어 유튜브 배달 직장 중에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내가 하면서 제일 행복한 거 네. 그 두 가지를 가장 충족하는 게 유튜브 아니에요? 그렇죠. 유튜브죠. 네. 그럼 그걸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저 네. 같은 경우는 뭔가 그렇게 특별한 또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뭐 음. 이런 뭐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 인터뷰를 하고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뭐 조금 더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감이 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일상 이야기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뭐 더 많은 시간을 또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만두면 더 많은 시간을 살죠. 아 그죠.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총 살아있는 시간이 더 하루에 24시간이 막 48시간이 되진 않으니까 마치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네. 근데 부동산을 산다 그래서 그 불안감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해결되는 아니었다. 거는 아니었고 네.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네.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음. 그리고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그냥 생저축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낫다. 그쵸. 이게 뭐 사회 초년생 때는 어차피 이제 일을 네. 배우는 단계니까 제가 볼 때는 회사 업무에 조금 열중을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돌이켜보면 한 6, 7년 차까지는 진짜 그냥 단순히 시간이 없었고요.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네네. 한 6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이 꽤 있었어요. 야근도 많이 안 하게 되고. 네. 근데 그 시간을 저는 다 오버워치로 채웠거든요. 무슨 몇천 시간을 했더라고요. 오버워치를.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내가 뭐 투자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가끔씩 이제 스스로 뭔가 속이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라고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면은 시간은 있었다. 어느 타이밍인가부터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노력을 못한 탓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더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그 대신 오버워치는 잘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오버워치도 제가 티어가 낮아가지고 아. 오버워치라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네. 근데 또 오버워치를 시작한 덕분에 유튜브를 했거든요. 처음에 게임 유튜브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된 건가 내 인생에. 인생에 쓸모없는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또 그렇게 너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된 건가요?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계획일까요? 부동산이든. 네. 일단은 좀 말씀 좀 듣고 보니까 네. 부동산을 일단은 뭐 투자를 또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 현금을 좀 일단 비축해둬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돌리면 인생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아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2년 전인가 네. 그때 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혼자서 핸드폰에 마이크 이렇게 들고 맞아요. 했었었는데 맞아요. 와 지금 네. 완전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